자, 얘 보시면은 19학년도 9평인데 얘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 개념은 해당 연도 수원에서 연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기출에서 연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는지 과거에 냈던 주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연계교재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굳이 프리미엄이랑 채권이라는 L에 대한 개념을 지금 안 갖고 있어도 지문을 보고 푸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첫 문단 언제나 잡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얘랑 얘를 살펴봐야 된대요. 대한민국 정부, 이거 좀 끊어 놓을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이것도 끊을까? 발행한 채권이에요.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 아니라 이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지표래요. 근데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를 알아보자래요.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냥 나온 대로 옮겨 써볼까요? 지문 옆에다가. 자, 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에요. 자, 봅시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이라는 애랑 그리고 신용 파산 스와프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발행한 사람이 채권을 산 사람한테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일까지 얼마의 이자와 그리고 원금을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이죠. 이자를 어느 정도, 그리고 원금을 이 만기가 되도록 몇 년 후에 다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 채권을 다시 매도하거나 이 발행자한테 이자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근데 시간이라는 게 언제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인생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2년 뒤, 3년 뒤, 5년 뒤까지 얘가 나한테 돈 줄 만큼 계속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얘가 쫄딱 망해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 채권이 불안하잖아. 불안정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을 주고 채권을 사면은 몇 년 동안 이걸 쪼쪼쪼쪼 받아가지고 몇 년 후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이 신용등급으로 공시하는 이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투자자한테 이 채권은 안전한 채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호제도죠. 그래서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뭐예요? 발행자. 지금 계속 머릿속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했다는 거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거예요. 발행자가 지급 능력, 구매자한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신용등급이 부여된대요.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등급이 주어진대. 이런 거 사실확인 문제 선지로 내기 되게 좋겠죠. 부도가 난 채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점인 F학점. 부도가 난 채권은 F라는 등급을 매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만하게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등급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불안한 거니까.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불안함이 커질수록 당연히 등급이 내려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AAA가 최상급인데 그 다음에 AA, A, BBB, BB, B, 그리고 CCC, CC, C, 그리고 D는 뭔지 모르겠네요. DDD가 있나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채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뭐 D라고 합시다.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각 등급마다 AAA는 최고 신용 등급이니까 뭐 각 등급에 AAA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등급마다 우리 대학 가면은 학점에서 A 뿔, A 제로, A 마이너스, B 뿔, B 제로, B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A 뿔이 A 제로보다 높은 애고 당연히 A 제로는 A 마이너스보다 높은 애예요. 우리 학교는 그랬어. 우리 학교는 A 뿔이 4.3점, A 제로가 4.0, 그리고 A 마이너스가 3.7점, B 뿔이 3.3점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 알파벳이 1점대 1점 단위고 얘네는 0.3 뿔만은 0.3 정도. 학교마다 다른데 B뿔이랑 A-랑 학점이 같은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 0.5점씩 단위로 치면은 3.5, 3.5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뿔이 높은 거라는 건 알겠죠. 요렇게 이렇게 돼요. 요렇게 돼.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은 당연히 시간이 우리 불확실한 거잖아. 위험해지거나 더 안정적이 되면은 신용 등급이 재평가 받겠죠. 그래서 조절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조건, 가격, 이자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정한 상태에서 신용 등급만 떨어진다는 것은 얘가 발행자가 나한테 지급해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 불안한 가능성을 가격에 녹여내면은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상품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 곱하기 온전하게 지급받을 확률 P라고 합시다. 원래 받을 돈 곱하기 온전하게 지급받을 확률.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겠어요? 망했을 때 내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원래 받을 돈보다 작겠죠. 이거 곱하기 망할 확률. 이건 뭘까요? 1-P죠. 얘네를 전부 다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내 기대 수익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온전하게 지급받을, 원래 받을 돈 이게 낮아지고 이게 높아지는 거라면 당연히 내 기대 수익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받을 확률과 받지 못할 확률을 둘 다 기대 수익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채권을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CDS가 나왔네요.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래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전에 제가 막 위험하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애들에서 파생된 애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얘들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과거의 거래 관행은 어땠어요? 물물 교환부터 시작해서 화폐로 거래하는 거, 요런 게 있었죠. 얘네는 어떻게 돼요? 즉시 효과가 발동하죠. 내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주고 상대방의 물건을 받아와요. 그러면 그 순간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채권들 같이 기간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래 관계에서는 위험하니까 말했잖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 위험함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든 거야. 위험 관리를. 이 위험함을 내가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네 불안하지? 망할까봐 불안하지? 네가 망하면 내가 그 망한 거 그냥 보상해줄게.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망하면 내가 보상해줄게. 너는 위험한 걸 회피하고 싶잖아. 그러면 나한테 어느 정도 돈 내. 이게 바로 이 채권 거래에서 기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의 엄밀한 정의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다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파생금융상품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가 회계사 공부할 때 파생금융상품에서 회계사 공부를 접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접었다기보다는 그냥 쳐놀다가 접을 타이밍에 파생금융상품을 들어간 것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공부에서도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다루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분야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이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CDS라는 파생금융 상품을 냈대요. CDS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장 매도자와 보장 매입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보장이라는 것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권이 망했을 때 내가 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도자, 그러니까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판 사람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겠어요?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 이 보호해주는 것을 판 사람. 내가 너에게 나의 보호를 팔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망해도 이제 저는 더 이상 파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니, 그치. 지금 계속 헷갈리네, 이게. 자, 그렇게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치자면은 이 보장이라는 것을 산 사람은 위험한 것을 이제 회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보장을 판 사람이 신용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니까요. 그러면 보장을 판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사실 이 기초자산, 이 위험이 이전이 일어나는 위험한 게 뭐였어요? 채권이었죠. 여기서 이 위험한 건 채권이었어요. 채권의 위험이 이 사람한테 이전이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공짜로 이거를 전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플러스 돈이 가겠죠. 채권의 위험이 이전되면서 플러스 돈이 보장 매입자한테 보장을 매입한 사람이 돈을 보장을 매도한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게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신용 위험, 채권의 신용 위험이 보장 매입자에게서 보장 매도자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불이 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험사한테 화재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이게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손해 보는 거는 보험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집의 위험이 보험사에게 나에게서 보험사에게로 이전이 된 거죠. 이것을 바로 기초자산이라고 한대요. 사실 예시가 있어요. 은행갑은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어. 그럼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은행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업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채권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전가한 대신에 돈을 줘요. 보장 매도자에게. 그건 누구죠? 보험회사 병이에요. 이런 관계예요. 여기에서 기초자산은 위험이 있는 채권인 거죠. 을이 발행해서 갑이 샀던 채권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갑은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채권을 사면서 갑이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채권, 이것 좀 알아. 이것 좀 확실히 하고 가자. 자, 중요합니다. 이거 꼭 쓰세요. 채권을 사면서 갑이 얻는 것. 1번. 이자와 원금. 이건 뭐예요? 미래수익, 미래소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자와 원금, 미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갑이 얻는 것 1번이에요. 반면에 2번은 뭘까요? 갑은 위험도 얻는 거예요.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채권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1번 이자 원금은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안한 마이너스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 요소죠.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장 매도자한테 보험을 사는 거야. 그러면은 갑은 채권을 사면서 보험도 사는 거예요. 둘 다. 그럼으로써 갑이 얻은 거는 뭐죠? 채권이 망했을 때 내가 진짜 뚝배기 깨져버리는 그런 손해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이자 원금만 받으면서 살면 돼요. 대신에 이 보험을 사지 않았을 때보다 병한테 준 보험료 정도는 더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보험료는 어떻겠어요? 이 보험료는 당연히 이자 원금, 이 갑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원금을 주고 산 거라서 이자액보다는 이 보험액이 조금 더 적겠죠, 당연히. 이자액보다 더 많이 보험액 줘버리면 원금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채권을 살 이유가 없겠지.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그쵸? 그런 거예요. 이 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 이렇게 보험료를 받아요.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 이것의 비율 이런 게 바로 CDS 프리미엄이래요.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그리고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봅시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을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위험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을이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갑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은 이 채권과 관련된 사람이 두 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을이 발행한 채권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말은 을이 발행한 채권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말은 이것 1번이라고 칩시다. 아니다. 이거 그냥 A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B라고 합시다. 을이 발행한 채권의 이게 바로 기초자산이죠. 이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은 CDS 프리미엄도 크다는 말은 얘가 위험하면은 내가 이 이자와 원금을 못 받아가지고 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아까 우리 계산했던 기대수익이 낮아지겠죠. 망할 확률까지 더하는 거니까 온전하게 받을 확률이랑 망할 확률을 전부 더해서 확률을 100%로 만든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망할 확률이 높으면 당연히 기대수익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내려고 할 거예요. 망할 확률이 높아지면.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은 내가 망했을 때랑 망하지 않았을 때랑 내 기대 수익이랑 가격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질 테고 이만큼을 내므로써 위험을 회피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을과 갑의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을이 갑이 을에게 받을 원금과 이자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얘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지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보장 매도자의 입장, 이제 을이 아니라 병의 입장이에요. 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갑이 위험을 대신 안아주는 사람이죠. 근데 웃긴 게 여기서도 이걸 생각해줘야 돼. 병도 얘도 망할 수 있어요. 을만 망하는 게 아니라 병도 망할 수 있어. 갑이 망하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을한테 돈 줬고 병한테 돈 줬으니까 갑이 망한다고 해서 을이나 병이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병이 망하면 갑이 을이 발행한 채권이 망할 때 병한테 이 돈을 주면서 위험을 전가시켰는데 이 병이 채권이 망했을 때 보상을 못 해줘. 그러면 뭐야? 다 망하는 거잖아. 나는 갑은 돈까지 나가고 위험한데 보장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받을 확률이 아니라 진짜 B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망했을 때 병이 나를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나는 갑을 병, 무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보다 병이라는 애가 더 내가 망했을 때 살려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한테 조금 더 이것도 살려줄 수 있는 확률, 살려주지 못할 확률로 재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들려는 거야.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문을 보셨으면 이렇게 지문을 정리했어요. 좀 자세히 했는데 사실 여기서보다 말해야 될 게 좀 더 많아가지고 자세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풀어볼까요?